안녕하세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단통법이 드디어 없어져서 예전처럼 공짜 폰이 다시 나온다고 난리가 났던데 혹시 어르신도 그 얘기 듣고 휴대폰 바꾸시려고 하셨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혹시 지금 휴대폰 바꾸러 가시려던 참이셨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공짜 폰은커녕 큰 손해를 보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걸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고 바가지 없이 똑똑하게 휴대폰 바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르신, 휴대폰 바꿀 때 딱 두 가지 주의할 점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알면 절대 손해볼 일 없죠. 젊은 사람들도 이걸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르신들은 저와 함께 미리 알고 대비하자고요. 첫 번째, 쓰던 폰 반납할 때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어르신, 휴대폰 매장에서 새로 구입하실 때 쓰던 폰 반납하면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는 곳이 많죠. 그때 직원이 폰 초기화해야 하니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왜 위험할까요? 세상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르신의 소중한 사진, 영상,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릴 수 있어요. 심지어 지웠던 사진도 복구해서 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탐정각이라는 아주 못된 말로 부르기도 한데요.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어르신의 비밀스러운 정보가 인터넷에 떠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어르신께서 직접 초기화해야 해요. 삼성폰 초기화 방법.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설정 앱을 찾아 누르세요.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일반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 그것을 누르세요. 그 안에 초기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세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르신, 여기서 중요해요. 모든 설정 초기화,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 같은 건 누르면 안 돼요. 이건 일부 정보만 지워지는 거라서 개인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꼭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눌러야 해요. 이렇게 직접 초기화하면 어르신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게 지워집니다. 절대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초기화를 맡기지 마세요. 두 번째, 휴대폰 개통할 때 외에는 신분증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어르신, 이런 경우 있으시죠? 휴대폰을 구입하러 매장에 갔는데 어르신이 원하시는 폰이 없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아마 직원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르신이 원하시는 휴대폰이 없네요. 신분증 맡겨두고 가시면 그 휴대폰이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바로 개통 진행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때도 절대 신분증을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을 맡기는 행위는 왜 위험할까요? 휴대폰이 입고되자마자 또 품절이 되기 전에 바로 개통을 진행해 준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직원들이 어르신의 신분증을 몰래 보관했다가 어르신도 모르게 어르신 명의로 다른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거나 돈을 챙기고 부담은 어르신에게 떠넘기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죠. 어르신은 분명히 휴대폰 한 대만 샀는데 나중에 요금 고지서에는 두 대, 세 대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휴대폰을 개통할 때 딱 그 순간에만 신분증을 건네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개통이 끝나면 바로 신분증을 돌려받으세요. 나중에 개통해 줄 테니 맡겨두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신분증을 다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어르신, 요즘 단통법이 폐지되어서 예전처럼 공짜폰이 다시 많아진다고 하죠? 이 기회에 싸게 바꾸시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짜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곳은 이 폰 공짜예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주 비싼 요금제를 몇 년 동안 강제로 쓰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왕창 넣어서 결국은 어르신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폰 가격이 0원이라고 해도 매달 내는 통신비가 비싸면 결국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공짜이고 똑똑하게 사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내가 내는 휴대폰의 할부 원금이 0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얼마를 깎아주든 통신사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든 결국 내가 휴대폰 값으로 내야 할 돈이 0원이 아니라면 그건 공짜 폰이 아닌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원금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계약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휴대폰 할부 원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꼭 다시 확인하세요. 어르신, 만약 계약서에 할부 원금이 0원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건 공짜 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바로 이거 공짜 폰 아니네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라고 매장 직원에게 꼭 물어보세요. 설명이 납득이 안 되시거나 어르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절대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계약 안 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나오세요. 만약에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다고 하더라도 개통 후 14일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개통 철회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휴대폰을 샀던 매장이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매장이나 통신사에서 부당하게 계약 취소를 안 해주거나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걱정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르신, 매장에서 휴대폰을 바꾸실 때 이것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훨씬 손해 없이 휴대폰을 바꾸실 수 있어요. 비싼 요금제 꼭 써야 한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새 휴대폰을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쓰는 만큼 지불하는 요금제가 가장 좋은 요금제예요.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강요한다면 지금 쓰는 요금제랑 비슷한 걸로 해주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에는 꼭 계약서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글씨가 작고 복잡해서 읽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만요. 제가 가족에게 확인해 보고 올게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자녀분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세요. 특히 휴대폰 할부 원금, 약정 기간, 그리고 내가 선택한 요금제가 맞는지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똑똑하게 휴대폰 사는 방법 잘 기억하셨나요? 휴대폰 가게에 가서 직원이 뭐라고 하든 오늘 배운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직접 초기화할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신분증 맡겨달라고 하면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자녀분들이나 젊은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휴대폰 바꾸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어르신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